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인데요. 오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청문 절차가 돌입됐다, 뭐 그런 이슈는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트윗을 날렸고요. 또 볼턴 전 장관이죠. 볼턴이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은 뭐 동맹국들하고 다 갈라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토를 탈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철저하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터키에서 트럼프 일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 터키가 이전에 어떤 그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방관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도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지금 계속 방한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 뭐 그런 발언들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까지 아군이었다가도 내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거에 의해서 지수가 출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 그에 따라서 시장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합의 관련 발언을 했죠. 무역 합의,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풍기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 가치 500위권의 한국 기업이 8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 8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점점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좋지 않은 그런 이슈인데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안내인데요. 평택촌놈 아카데미 주식투자 마스터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14일, 12월 21일 이렇게 이틀 동안 교육을 합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역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는데 20명씩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첫 주는 제가 하고요. 두 번째 주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께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르고요. 동시에 같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이 할인되는 금액이니까 뭐 그것도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신청 www.502.co.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교육에 관련한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보시고 잘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좋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입니다. 일단 등락 결과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 그리고 하락 전환, 그리고 결국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상승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그리고 하락 전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도지 형태의 어떤 그런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모호한 그런 모양으로 했는데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제약업종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가 반등하니까 따라간 그런 흐름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 초반에 대형주의 흐름이 좋았어요. 수급이 좋다든지 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급등 출발했는데 대형주가 빵 띄워주면서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주들, 특히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엄청 강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중간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복잡한 형태의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역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옵션 흐름, 이런 그 선물 흐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 오늘 수급 흐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약간 역시 맞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수급에 의해서 중간중간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인데요. 자, 이게 결국은 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좀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는 지수가 강하게 좀 마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지수를 좀 떠받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뭐 작업을 할 만도 한데 그동안 반등을 이미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뭔가 노력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이사항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의 전반적인 매도 속에서도 상승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종이먹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요, 오늘, 자, 보십시오. 상승 출발했고,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굉장히 또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사실 어제 일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반등을 시도할 것이고, 또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한쪽으로 일방적인 흐름은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장중에 조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분봉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역시 초반에 급등 출발했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쭉 반등이 나왔죠. 장 막판에 보십시오. 종가를 엄청 끌어올려 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지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좀 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들, 초반에 대형주가 흐름을 만들었고요. 장 막판에도 대형주가 흐름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종가에는 삼성전자가 크게 쳐 올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향을 종가에는 받았는데 장중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출발에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는데 역시 대형주들이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함께 대형주가 막판에 흐름을 만든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하게 사실 시장이 이렇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해외 증시가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초반에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반등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장중에 구간에서는 영향을 조금 미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했죠. 그래서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선물 쪽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맞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상승했어요.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장중에는 선물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좀 쏟아지는 흐름이었는데 막판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청산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그 매도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기관이 마지막까지 좀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역시 선물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떠받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현물과 선물 쪽의 흐름이 좀 달리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장중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막판에 그냥 쭉 끌어올려주면서 지수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만길의 어떤 지수 관리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뭔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려 주면서 지수의 흐름이 좋아졌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지는 않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좀 옥신각신을 하는 그런 흐름의 어떤 연장선에서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자 도지 형태의 캔들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조금 뭐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제약업종이 오늘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약이 아니었으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따라가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최근 흐름이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고점은 기록한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특이상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세 속에서도 상승했다. 약간 맞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좋았는데 역시 9일 재지가 상승하니까 나오는 흐름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네이버와 SM을 골라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강했죠. 라인이 야후재팬과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호재성 뉴스죠. 그래서 단기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매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까지 이 엔터주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으면 없는 분들도 접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 여기 있네요. 네이버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저점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지수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호재까지 나와서 강한 흐름이에요. 반등폭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는 뭐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왔어요.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단기에 호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조금 더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확실하게 받으면은 한 번 정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밀리면서 밀릴 때는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M입니다. SM은 단기 흐름이 괜찮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엔터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은 단기에 짧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완전히 좀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 추세는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늘 드렸는데요. 단기는 혼조세 흐름 후에 재하락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고요. 역시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큰 호재,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거나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대응 전략은 현물은 강한 종목군 계속 단기 매매 좀 반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또 단기 반등했고요. 여기서 뭐 추가 반등 나오면은 하방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일일 시황 결론 지수에 대한 결론은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시 단기는 고점에서 좀 옥신각신하던 흐름이 있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추세적으로는 결국 밀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2019년 11월 14일 일일 시황 오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